음. 어, 어, 제825조 법정 종료 사유 운송계약은 제81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다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 제826조 준용규정 1. 제148조 794조 제799조의 제1항 및 제809조는 해상 여객 운송에 준용한다. 2. 제134조 제136조 제149조 제2항 제794조부터 801호까지 804조, 807조, 809조 및 811조 및 814조는 운송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화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3. 제150조, 제797조의 제1항, 제4항, 제798조, 제799조의 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는 운송인이 위탁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화물에 준용한다. 제3절 항해용선 제827조 항해용선 계약의 의의 2. 항해용선 계약은 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의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 용선 계약에도 준용한다. 3. 선박의 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한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약정의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 제828조 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해 용선계약서를 거부하여야 한다. 제829조 선적 준비 완료의 통지 선적 기간 1. 선박 소유자는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음, 아, 2.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이 약정 음, 아, 음,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었을 때에는 그날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었을 때에는 다음날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 그 항의 관습상 선적 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음, 어, 화물을 선적할 경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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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이 경우 선적 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 청구권, 선장의 발항 청구권 1. 용선자는 화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 청구를 할 수 있다. 2. 선적 기간이 경과한 후에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 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32조 전부 용선의 발항전 계약 해제 등 1. 발항 전에 전부 용선자는 선박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왕복 항해의 용선 계약인 경우 전부 용선자가 그 회항 전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운임의 3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선박이 다른 선박의 선박이 다른 항에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 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생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어, 제833조 일부 용선과 발항 전의 계약 해제 등 1. 일부 용선자는 송화인이 다른 용선자와 송화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외에 일부 용선자나 송화인이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발항 전에라도 일부 용선자나 송화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하는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화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834조 부수비용 체당금의 지급 의무 1. 용선자나 송화인은 제832조 및 제833조의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제832조 제2항 및 사망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화인은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35조 선적 양육 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육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이 부담한다. 제836조 선적 기간 내에 불선적 효과 용선자가 선적 기간 내에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 해지 발항 후에 용선자나 송화인이 운임의 전액, 체당금, 채선료와 공동훼손 또는 해난 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육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838조 운송물의 양육 1. 운송물을 양육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수화인에게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제829조 제2항 운송물의 양육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3. 제2항의 양육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육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39조 선박 소유자의 책임 경감 금지 2.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 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 소유자에게도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이 제799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40조 선박 소유자의 채권, 채무의 소멸 1. 1. 선박 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 원인의 여하를 불구하고 선박 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의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 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미 운송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은 없다. 제841조 준용규정 1. 제134조, 136조, 137조, 140조, 793조부터 797조까지, 79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800조, 801조, 803조, 804조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 805조부터 808조까지와 810조부터 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 용선 계약에 준용한다. 이 제1항에 따라 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의 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의 제2항의 양육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육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육기간은 선적 또는 양육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 제3항 838조 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 제4절 정기용선 제842조 정기용선 계약의 의의 정기용선 계약은 선박의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1.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 안에서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2. 선장, 회원, 그 밖의 선박 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44조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 유치권 및 경매권 1. 제807조의 제2항 및 제808조는 정기용선자가 선박 소유자에게 용선료, 채당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 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준용한다. 다만 선박 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른 선박 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는 못한다.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 해지 등 1.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용선료를 약정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 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의 소유자는 적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운송자와 동일한 운송 의무가 있다. 3. 선박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 계속의 뜻을 적하 이해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선박 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채당금,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 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 소유자 또는 적하 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46조 정기용선 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1. 정기용선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날로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제8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절 선체용선 제847조 선체용선 계약의 의의 1. 선체용선 계약은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 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음,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선박 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회원을 공급할 의무가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 지배하에서 회원이나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 용선 계약으로 본다. 제848조 법적 성질 1. 선체 용선 계약은 1. 선체 용선 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용선 기간이 종료된 후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 및 금융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 채권자를 선박 소유자로 하여 음, 선체 용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용선 기간 중에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 제849조 선체 용선자의 등기 청구권 등기 효력 1. 선체 용선자는 선박 소유자에 대하여 용선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체 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 제850조 선체 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 관계 1. 선체 용선자가 상행이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 대하여 선박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 제1항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 특권은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 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1조 선체 용선 계약의 채권의 소멸 1. 선체 용선 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 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한다. 2. 제840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제6절 운송증서 제852조 선화증권의 발행 1.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화인이 청구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통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송화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 통 또는 수통의 선화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화증권의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운송인은 선장 또는 그 밖의 대리인에게 선화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제853조 선화증권의 기재사항 1. 선화증권에는 다음 각 고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 2. 송화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화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접 및 포장별 종류,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 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성명, 상호 5. 수화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 상호 6. 선적항 7. 양육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 연호를 10. 수통의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 그 수
11.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12. 운송인의 주된 영업 소재지. 2.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 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을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송화인은 제1항 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4. 운송인이 선화증권에 기재한 통지 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송화인 및 선화증권의 소지인과 그 밖의 수화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제854조 선화증권 기재의 효력. 1. 제853조 제1항에 따라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화인 사이에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 운송 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제1항의 선화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의 수령 혹은 선적한 것으로 보고 선화증권에 기재된 바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855조 용선계약과 선화증권. 1. 용선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선박의 소유자는 운송물을 수령한 후에 제852조 및 제853조에 따라 선화증권을 발행한다. 2. 제1항에 따라 선화증권이 발행된 경우 선박의 소유자는 선화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제3자가 선의로 제1항의 선화증권을 취득한 경우 선박의 소유자는 제854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용선자의 청구에 따라 선박 소유자가 제3자에게 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제3항의 경우에 그 제3자는 제833조부터 835조까지 및 837조에 따른 송화인으로 본다. 5. 제3항의 경우 제799조를 위반하여 운송인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특약을 하지 못한다. 제856조 등본의 교부. 선화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선화증권의 등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857조 수통의 선화증권과 양육항에 있어서 운송물의 인도. 1. 음, 1. 양육항에서 소통의 선화증권 중 한 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2. 제1항에 따라 수통의 선화증권 중 한 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은 때에는 다른 선화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제858조 수통의 선화증권과 양육항 이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육항 외에서 선장은 선화증권의 각 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전부 받아가는 거지. 이거는 전통 다. 제859조 2인 이상 소지인의 운송물 인도 청구와 공탁. 2. 2인 이상의 선화증권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선장이 제857조 제1항에 따라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제860조 수인의 선화증권 소지인의 순위. 1. 제859조에 따라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
수인의 선화증권 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 소지인으로부터 먼저 교부받은 증권 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이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화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음, 어, 제861조 준용 규정 제129조, 130조, 132조, 133조, 852조 및 855조 선화증권에 준용한다. 준용 규정 제129조 화물 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관하지 아니하며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 화물 상환증의 당연한 지시 증권성 화물 상환증은 김영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다. 대륙법. 그러나 화물 상환증에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 제132조 화물 상환증의 처분 증권성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 상환증으로 해야 한다. 제133조 화물 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 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인수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 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의 행사하는 권리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음, 어, 어, 제862조 전자선화증권 1. 운송인은 제852조 또는 제855조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송화인 또는 용선자의 동의를 받아 법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등록기관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전자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선화증권은 852조, 855조의 선화증권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2. 전자선화증권에는 제853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운송인이 전자서명을 하여 송신하고 용선자 또는 송화인이 이를 수신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3.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자는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작성한 다음 전자선화증권을 첨부하여 지정된 등록기관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방식으로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어, 4. 음, 4. 제3항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대방이 수신하며 제852조 및 제850 5조의 선화증권을 배서하여 교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전자문서를 수신한 권리자는 제852조 및 제855조의 선화증권을 교부받은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를 취득한다. 5. 전자선화증권의 등록기간의 지정 요건, 발행 및 배서의 전자적인 방식, 운송물의 구체적인 수령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음, 어, 제863조 해상화물 운송장의 발행 1. 운송인은 용선자 또는 송화인의 청구가 있으면 제852조 또는 855조의 선화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해상화물 운송장을 발행할 수 있다. 해상화물 운송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전자식으로도 발행할 수 있다. 2. 해상화물 운송장에는 해상화물 운송장임을 표시하는 외에 제853조 제1항 각 호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 날인하여 서명하여야 한다. 3. 제853조 제2항 및 제4항은 해상화물 운송장에 준용한다. 제864조 해상화물 운송장의 효력 1. 제8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 규정에 따라 음, 해상 화물 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그 운송장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수령인이 해상 화물 운송장에 기재된 수화인 또는 그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령인이 권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운송인은 그 책임을 면한다. 제3장 해상의 위험 제1절 공동훼손 제865조 공동훼손의 요건 음, 어, 음, 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작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음, 생긴 손해는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훼손으로 한다. 제866조 공동훼손의 분담 공동훼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훼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부담한다. 제867조 공동훼손 분담금의 산정 공동훼손의 분담금을 정함에 있어서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도달할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한 때와 곳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적하 도달 양육 다만 적하에 관하여 그 가액 중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과 그 밖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68조 공동훼손 분담자의 유한 책임 제866조 및 제867조에 따라 공동훼손 분담 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제869조 공동훼손의 손해액 산정 공동훼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육의 때와 곳을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하에 관하여 그 손실로 인하여 음,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70조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 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그 밖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훼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71조 공동훼손 분담 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 의료는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에 산입한다. 제871조 공동훼손 분담 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의 여객의 식량, 의료의 보존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똑같네. 손실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액에 산입한다. 음, 어, 제872조 공동훼손 분담금의 청구에서의 제외 음, 이, 음, 1. 속구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화증권이나 그 밖에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 없이 선적한 화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과 그 밖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 그 가액을 공동훼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분실될 경우 그 가액을 공동훼손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갑판에 적재한 화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다만 갑판에 선적하는 것이 관습상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항해가 연한 항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73조 적하가격의 부실기재와 공동훼손 1. 선화증권이나 그 밖의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화물에 보존된 경우에 그 화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훼손 분당한 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이 손실된 때의 기재액을 공동훼손의 액으로 한다. 기재액이랬다. 2. 제1항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를 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874조 공동훼손인 공동 제874조 공동훼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의 소유자, 용선자, 송화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훼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일부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훼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 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75조 공동훼손 채권의 소멸 공동훼손으로 인해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875조 공동훼손 채권의 소멸 공동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70조에 따른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판상의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814조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2절 선박의 충돌 제876조 선박 충돌에의 적용 복구 1. 항해선 상호 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 항해선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선박 또는 선박 내의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 충돌한 때라도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절의 선박의 충돌이란 두 척 이상의 선박이 그 운용상의 자기 또는 부자기로 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 또는 선박 내에 있는 사람 또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적인 접촉의 유무를 묻지 아니한다. 제877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78조 일방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 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79조 쌍방 과실로 인한 충돌 1.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 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이 경우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을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 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880조 도손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손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의 소유자는 제878조 및 879조를 준용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81조 선박 충돌 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충돌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 제3절 해난구조 제882조 해난 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그 밖의 물건이 어, 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 의무 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 항해선 간의 구조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83조 보수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에게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조된 선박, 재산가액, 위난 정도, 구조자의 노력과 비용, 구조자나 그 장비가 조우했던 위험의 정도,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 방지를 위한 노력, 그 밖의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그액을 정한다. 제884조 보수의 한도 1.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며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85조 환경손해 방지 작업에 대한 특별보상 1. 선박 또는 그 적하로 인하여 환경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손해의 경감 또는 방지의 효과를 수반하는 구조작업에 종사한 구조자는 어, 구조의 성공 여부 및 제884조와 상관없이 구조에 소요된 비용을 특별보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제1항에서 비용이란 구조작업에 실제로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과 사용된 장비와 인원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말한다. 3. 구조자는 발생할 환경손해가 구조작업으로 인하여 실제로 감경 또는 방지된 때에는 보상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제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증액 여부 및 그 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증액된다 하더라도 구조료는 제1항의 비용의 배액을 초과할 수 없다. 4. 구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의 감경 또는 방지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법원은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감액 혹은 부인할 수 있다. 5. 하나의 구조작업에 시행한 구조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별보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제882조에서 정한 보수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을 구조료로 청구할 수 있다. 제886조 구조료의 지급 의무 선박 소유자와 그 밖에 구조된 재산의 권리자는 그 구조된 선박 또는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구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고 특별 보상을 하는 등 구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887조 구조에 관한 약정 1. 1. 당사자가 미리 구조 계약을 하고 그 계약에 따라 구조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구조 계약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절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2. 해난 당시 구조료의 금액에 대하여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금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883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제888조 공동구조자 간 구조료 안배 1.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구조료의 배분에 관하여 제883조를 준용한다. 2.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에 따라 구조료의 분배를 받을 수 있다. 제889조 1. 선박 내부의 구조료 분배 1.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구조료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그 구조에 들어간 비용을 선박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회원에게 어,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회원에게 지급할 구조로의 분배는 선장이 각 회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 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고시해야 한다. 제890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 예선 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어, 구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91조 동일 소유자의 속한 선박 간의 보수 동일 소유자에 속한 선박의 상호 간에서도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892조 구조료 청구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구조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 사고를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음,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제893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1. 구조에 종사한 자의 구조료 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다만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3자 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제777조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음, 어, 제894조 구조료 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1. 선장은 구조료를 지급할 채무자에 가름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2. 선장은 그 구조료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 판결은 구조료의 채무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제895조 구조료 청구권의 소멸 구조료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 제1항의 단서를 준용한다.